네, 금융특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실 때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네. 닥터님 어떤 게 유리한 건 거예요? 많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상가, 오피스를 위주로 하느냐, 주택을 위주로 하느냐, 또 개인이면 개인의 소득 구간이나 기존의 업종 소득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궁금증 오늘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파트 한두 채 뭐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이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면서 법인을 내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개인 말고 법인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는 임대업뿐만 아니라 네. 법인 사업자가 또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들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세금, 뭐 4대 보험, 각종 비용 처리들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업을 놓고 봐도 되고 다른 네.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데 법인 세율이 개인 사업자의 세율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세금 혜택이 크다는 거군요. 세금과 네. 비용 처리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뭐 부동산 임대업을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네. 만약에 임대업을 가정해 볼게요. 뭐 개인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아까 뭐 아파트 한두 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그런 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을 한두 채 매수하시고 상가도 사셔서 임대료를 받으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자산이나 뭐 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뭐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시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여유가 있는 분이죠. 네. 실제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하게 됩니다. 임대업이. 네. 그러면 연봉이 2억이 넘는 분은 개인 소득세율을 38% 정도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이 38%를 적용을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이미 연봉에서 많은 소득세율을 내고 있는데 임대 수입이 있다. 그러면 임대 수입 자체가 단돈 10,000원이 생겨도 세율이 38%로 종합소득이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기존 연봉이나 소득이 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추가로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세율로 이미 시작부터 들어간다라고 내 볼 수 있을 소득에 거예요. 소득이 합쳐지는 그렇죠. 개념이니까. 네. 개인 사업이라는 건 결국 뭐 임대 소득, 개인 소득, 근로 소득, 기타 뭐 강의 소득 여러 가지 소득들이 다 합산돼서 세율이 토탈로 매겨지는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법인으로 하셨다. 법인은 그냥 웬만한 조그만 임대업 규모라면 웬만큼은 다 10% 정도 세율을 적용받을 거고요. 네. 조금 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한 20%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시작부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유리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율 자체에 굉장히 유리한 점, 네. 또 뭐 각종 비용 처리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직원이나 주주로 넣어서 급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배당도 줄 수 있고요. 법인의 잉여 자금을 가지고 퇴직금까지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법인에 대한 장점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으로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법인으로 해서 힘든 애로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처리나 네. 뭐 자금 활용도는 좋지만 반대로 절차나 과정들이 좀 복잡합니다. 네. 법인을 하기 위해 설립부터 뭐 개인 사업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법인 설립 절차부터 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좀 복잡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업으로 임대업을 할 때 유리한 점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주택 위주의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흔히 네. 말하는 뭐 주임사라고 해서 과거 한 3, 4년 전에 부동산 폭등기에 뭐 각종 규제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도 이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에 굉장히 중과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긴 규제 중에 하나가 법인은 일괄적으로 취득세가 12%를 적용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은 이제 규제 비규제형 나눠서 이제 이 규제가 철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히 밀리주택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아예 주택을
사기 힘들게 시작부터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중과 12%. 네, 아, 시작부터 중과가 12%입니다. 하지 말란 소리죠. 그렇죠. 네, 하지 네, 말라는 네, 소리죠. 네, 네. 그래서 뭐 12%인데 농특세까지 다 하면 실제로 13.4%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개인은 이제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도 보니까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서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도 다 종부세 없어진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법인은 아직까지 2주택은 3%, 3주택 이상은 6%까지 세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 종부세 자체가 원천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인은 양도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뭐 차액이 남으면 법인세를 내는 개념인데 주택에 의해서는 또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마디로 주택임대사업이 목적이면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개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고 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요. 이미 개인을 하고 계신데 내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쉬운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가 많지는 않는데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일단 법인에 있는 자산,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걸 개인으로 매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은 절차에 의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면 끝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납부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법인은 한마디로 법인의 자산을 넘긴 뒤 매각하고 청산하면 끝. 아주 심플합니다. 그럼 네. 이제 개인 자산화 되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실 텐데요. 그쵸. 개인으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로 많이 하시는 방법들이 포괄량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법인 전환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포괄량수도 방식인 심플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네. 뭐 부담부 증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부동산 자산에 대출이 얼마가 산정이 되어 있느냐를 계산하면 순자산 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순자산 가액만큼 평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넘기고 법인에서는 거기에 따른 취득세 및 자본금 설정 그리고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절차가 쉽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셨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서 그만하시는 부분들이긴 해요. 네. 그러면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은 뭐냐? 네. 한마디로 이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네. 감정평가 법인이나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자산만큼 법인으로 다 전체를 넘기게 되는 거고요. 전체가 넘기는 만큼 법인은 이게 자본금화가 돼서 법인이 설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취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된다는 것과 네. 양도세가 이월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오. 그래서 실제로 네. 뭐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의 비용, 네. 뭐 세무회계 비용, 많은 비용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큰 빌딩이나 건물들, 뭐 나의 부동산 자산들을 상속하려고 보니까 막상 매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또 증여세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작지 않습니다. 그쵸. 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을 이전하는 게 쉽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복잡하지만 또 확실하게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 전환 과정을 많이들 택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취득세에 대한 혜택, 양도세 이월 과세,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족을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향후 자산 승계나 또 이 안에서 자금 운용들을 잘 활용하게 하신다면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법인 임대 사업의 장점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의 법인 전환이 상속 플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상속 플랜 때문에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뭐 혜택,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를 비교해 보면 네. 법인을 전환해서 운영하고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오늘은 닥터북님과 함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인으로 유리한지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세금이나 비용 처리 부분들은 법인으로 하는 게 분명 유리는 하지만
자금 활용이나 설립, 뭐 운용 과정에서는 좀 복잡한 면도 있어서 개인으로 하는 것도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이 시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